있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이 좋고요.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실 것은 연평해전 서해교전 당시 청와대 우리나라 최고 그 국군 통수권자가 절대로 선제 공격하지 말라. 박상무님은 중간에 계셨잖아요. 그때 그 비사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대중 노무현이가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말고 끝까지 맞더라도 죽더라도 명령을 따라라. 그 비사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연평해전 당시에는 제가 사단장 때였습니다. 제가 12사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은 제가 국방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이 서해교전보다는 제가 2004년 7월 달에 북한 경비함 에덴을 침범했을 때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함 에덴을 침범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전한 우리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우리 군을 처벌하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언론에 불명해서 이것은 안 된다. 아무리 햇볕 정책도 좋지만 북한 경비함에 에덴을 침범했는데 침범한 북한은 놔두고 작전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언론에 실상을 알려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이 국기문란자로 몰아서 저는 강제 전역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침범한 그 경비함이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죽인 경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에덴을 사건과 이 결부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에덴을 2002년 서해교전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전역할 때의 그 사건이 2000년 서해교전에서 에덴을 침범한 그리고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죽인 경비함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가 하면 2004년 6월 15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전방에 있는 확성기 방송 심전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그리고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의 쌍방 교신하기로 합의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이 전방 지역에 있는 확성기 방송과 심전 장비는 북한이 철수해 주기를 집요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방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방에는 쌍방이다 이렇게 심전 방송을 하는데 북한의 방송 장비는 그 장비도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약하고 또 북한이 하는 방송은 늘 똑같은 방송이니까 우리 장병들에게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북한이 하는 방송은 전방에 있는 북한 민경대대 병사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축구 중계도 해주죠. 올림픽 경기 중계도 해주죠. 재미있는 뉴스도 전해주죠. 세계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전방 확성기 방송을 철거시켜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2004년 6월 15일 날 그것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해줬는데 그것을 합의하면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가지고 상호 교신하기로 같이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를 하고 난 지 딱 한 달 만에 북한 경비함이 다시 에덴을 침범했는데 그 에덴을 침범할 때 남북 간에 서로 합의하기로 결정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합의사항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에덴을 침범하기 위해서
해주 앞바다에 있던 해서 고기잡이하던 중국 어선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전에 긴밀하게 이렇게 모의했습니다. 사전에 긴밀하게 모의해가지고 다시 해주 앞바다로 내보낸 다음에 7월 14일 날 북한 경비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중국 어선은 해주 앞바다에서 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시간을 딱 맞춰서 북한 경비함하고 중국 어선하고 둘이 동시에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 NLL을 침범할 때 우리 해군 함정이 한 달 전에 남북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 함정에게 경고 통신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NLL 침범하니 기술을 180도 돌려서 북상하라. 우리가 4번 경고 통신을 보냈는데 북한은 일체 침묵하고 우리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NLL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우리 해군 경비함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지금 NLL을 침범했으니 이 기술을 돌려서 북상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 통신을 보냈을 때 북한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어선하고 같이 짜고 넘어왔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 장병들은 그 통신을 들었지만 지가 NLL을 침범해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 그러니까 이거 기반 통신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응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LL을 넘어오니까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해서 북한 경비함이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이제 합참에서 그 NLL 침범하면 북한 경비함이 NLL 침범하면 그것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이제 그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한 경비함이 NLL 침범했다가 우리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자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한 달 전에 서로 교신하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에 우리가 경고방송 보냈느냐? 우리 보냈다. 북한에 응신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이 났습니다. 그것이 신문이 나니까 그 다음 날 북한이 항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제3국 어선의 활동을 3번에 걸쳐서 규칙에 통보해줬다. 이렇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경고방송에 경고통신에 응신한 것이 아니라 제3국 활동을 3번에 걸쳐 통보해줬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왜 그렇게 보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NLL이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NLL이 있죠. 그죠? 예. 그 북한이 주장하는 NLL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NLL보다 훨씬 우리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NLL에 우리 해군 함정이 들어왔다고 철수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문을 보고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이렇게 3번이나 응신했는데 왜 우리 군이 응신이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국민을 속였느냐 해가지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장관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군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4번 경고 통신한 것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무시되고 북한이 3번 우리에게 통보해주는데 우리가 3번 통보해주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이런 사과 성명을 발표하도록 만들었고 조사해서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국방부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과 성명을 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사과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사과성명 받으려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을 거기서 넣었다는 것은 다시 조사해서 북한에 알려주겠다는 북한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가 아니었는가